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네트워크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파이 계정 수와 파이 파이오니어 수 모두 900만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하루에 20만 건씩 진행이 되다가 연말 연휴를 앞두고 이제 하루에 2만 건에서 3만 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코어팀의 연휴는 끝이 났고요. 다시 속도가 증가하기를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메인 화면과 X에 짧은 공지를 올렸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2025년 새해 인사가 있고요. 또 2024년 채굴 참여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리뷰 기능을 잠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 공지의 이 타이틀을 보시면 해피 뉴 이어가 아니고 해피 뉴 파이 이어라고 해서 행복한 이 새로운 파이의 해라는 글로 추가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1분기에 열리기 때문에 올해부터가 진정한 파이의 해이다. 탈중앙 프로젝트의 진정한 시작은 올해부터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공지가 올라오게 되면요. 이 항상 커뮤니티 댓글과 분위기는 반반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인플루언서 자틴 굽타의 글을 보면요. 파이코어팀 연휴 잘 쉬었으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시간이다. 즉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속도를 올려주고 여러 업데이트를 이제 조금씩 공지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의 포스팅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더 타임스 오브 파이 네트워크 계정을 보면요. 자, 해피 뉴 파이 이어라고 함께 축하를 해주면서 현재 마이그레이션 속도 차트를 공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좀 더 내어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다른 댓글을 확인을 해보면요. 올해 1분기 어느 시점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예상을 하느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고 약 6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주었는데 현 상황을 보았을 때는 가장 많은 인원 약 60% 이상이 3월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예측한다. 이렇게 투표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조금 전에 코어팀이 X에 또 다른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다가오는 1월 31일 날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에 관한 정보글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채굴한 파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달라. 이런 공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에도 현재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분위기는 역시나 반반 나뉘어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계정도 물론 있고요. 이제 열차가 출발을 하니 빨리 탑승을 해라 이렇게 재촉을 하는 댓글들도 볼 수가 있었고 또 다른 댓글을 보면요. 역시나 마이그레이션에 관해서 좀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그런 글을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연장이 나오질 않기를 바란다. 그런 불안감을 좀 표출하는 그런 글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이번 1분기 코어팀의 발표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2025년 1분기를 무조건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파이 오픈 네트워크 무조건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분위기를 지수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구글 트렌드를 보았을 때 지금 이런 차트를 볼 수 있는데 파이 웹의 서치량을 5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을 때 2023년 말이나 2024년 파이데이 근처까지 도달을 하지 못하고 이미 살짝 꺾여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커뮤니티의 파이 기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수치가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코어팀에 좀 더 명확한 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코어팀이 정말 이 프로젝트를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오픈 네트워크가 진정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도 커뮤니티를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는 2025년 1분기에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정말 제대로 지켜야 될 것 같고 여기가 벼랑 끝이다. 이런 마인드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 수량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 부분, 즉 락업량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주황색 라인 사용 가능 수량은 아직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수량은 현재까지 약 8억 6천만 개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부터 락업 해제량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 어느 정도가 온체인 락업으로 다시 잠길지 아니면 홀더들이 그냥 장기 홀딩으로 가져갈지는 아직 불확실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역시나 이 물량을
서로 가져가려는 그런 손바뀜 현상을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현재 포스팅을 보시면 이렇게 현금 거래를 시도하는 이런 프로모션들도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현금 거래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이 중 대부분이 스캠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스캠의 공통점은 기존의 현금 거래 기록들을 모두 이렇게 오픈을 해주고 우리는 안전한 거래처이니 현금 거래를 진행하자,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기록들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믿어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나 상식선 이상의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거래 같은 경우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이 가격을 어떻게든 낮춰서 저렴한 가격에 흥정을 하려는 그런 행위들도 매우 급증하고 있으니 오픈 네트워크 전환 전까지는 이런 현상에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파이의 우리가 그 기존 시장 가격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게시글이나 프로모션에 너무 쉽게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파이 생태계에서 객관적인 정보 위주로 공유를 해주고 있고 희망 회로보다는 건설적인 비판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 계정이죠.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의 최근 포스팅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네트워크를 코앞에 두고 사기꾼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누구와도 교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스캠 사이트가 있습니다. 파이 지갑 검증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것도 스캠이고요. P2P 사이트를 제공한다. 이것도 스캠이고, 락업 해제를 도와준다. 이것도 스캠이고, 마이그레이션 부스트 기능을 제공하겠다. 이것도 스캠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포스팅을 올리고 있고요. 실제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텔레그램 채널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저는 스캠 당했습니다. 저는 파이코인을 뺏겼습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런 글들이 지금 도배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각자 도생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으셔서 남에게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대신 보여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신도 확신도 없다면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파이코인을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테코피디아에 실린 파이 네트워크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 예상 시작 날짜는 언제인가,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요약만 잠시 해보자면요, 현재 파이코 팀은 커뮤니티가 현재까지 이루어낸 성과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지향했으며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KYC 통과자와 마이그레이션 완료자의 비율이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에 너무 낮았었고, KYC 검증 시스템 역시 불안정한 상태였다 보니, 또 더불어 유틸리티 구축 없이 서두르다 보면은 파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을 해와서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공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중 오픈 네트워크 출시일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뒷받칠 만한 다양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31일 KYC 마이그레이션 연장과 같은 추가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파이는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통해서 주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이가 추측과 기대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냉정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본격적인 평가를 받을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그렇게 느끼게 하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파이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여러 파이 밈코인들이 다시 여러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독과 같은 이 밈코인, 솔라나 기반 토큰에서 지금 발행이 되어서 지금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항상 이런 밈코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글로벌적으로 좀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매우 작은 커뮤니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요, 매우 자극적일 수 있는 허위 기사들 위주로 커뮤니티를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밈코인과 스캠코인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밈코인이라는 것은 본인 프로젝트들이 어떤 특이한 생태계가 없음을 인정을 하고요, 말 그대로 커뮤니티의 밈적인 요소들로 가치가 변동이 됨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놓고 다 오픈을 해놓고 성장을 시키는 프로젝트들이 밈코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프로모션부터 뭔가 거짓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분명 예를 들어서 파이 밈코인 중에서는 파이코 팀과 어떤 협력이 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파이 해커톤의 공식 출시가 되어서 수상이 되었고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파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또는 프로모션을 하는 컨텐츠를 보더라도 어떤 뭐 GCB를 얘기를 한다거나 거짓 파트너십 기사들 이런 것들을 모으는 프로젝트들은 밈이라기보다는 스캠 쪽에 조금 가까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통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러그풀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한 번에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프로젝트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프로젝트는 정말 투자를 하셔도 지금 당장 버려도 될 만한 돈의 액수면은 한번 해보셔도 되지만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 관련 글을 한번 올려드렸었죠. 잠시 그 부분을 리뷰를 해드리자면요. 현재 솔라나 기반에서 수많은 밈코인, 스캠 코인들이 발행이 되어서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다 쓸어간 그런 스캠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것이 파이에도 앞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파이 도지, BTC 파이, 페페 파이, 시바 파이, 문파이 등등 엄청난 장난질 토큰들이 나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정말 쉽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이 중에서도 소수는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프로젝트에서 대부분이 자금을 잃는 게 팩트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런 주의글이 있었을 타이밍에 동시적으로 파이도그, 밈코인이 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밈은 소액으로 매우 큰 리스크 투자를 하실 분들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제 커뮤니티 방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밈코인을 하시려면 좀 정직하게 모든 것을 오픈을 해놓고 거짓 정보를 만들지 않는 밈코인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시총이 매우 높고 이 커뮤니티가 글로벌적으로 잘 결속이 된 밈코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지나 시바이누, 페페코인과 같은 밈코인은 시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라리 밈코인을 투자를 할 거면 이 정도 규모의 밈코인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파이 인플루언서이죠. 레이스 유나이티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가 출시 당일날 가격이 $10 이하이면 파이는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라는 포스팅을 올렸고, 정말 많은 유저들이 이제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수의 유저가 댓글을 통해서 $10 이하이면 파이는 무조건 실패이다 라고 언급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GCB 유저들은 이런 가격을 용납을 하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 유저는 내가 수년 동안 파이 생태계에 기여를 한 부분이 얼만큼 이렇게 큰데 만약 $10 이하이면 인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건 완전히 실패이다. 이런 의견을 공유해주는 유저도 있었고, 하지만 반대로 크립토 시장은 당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것을 꼭 가슴에 새겨두어라 라는 충고의 글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즉, 내가 이 코인을 얼마나 사랑을 해왔는데, 믿고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히 이 코인은 이만큼 이상 가치가 있어야 성공이다 라는 마인드는 이 코인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코인의 모든 프로젝트 홀더들은 그런 마인드로 코인을 채굴하고 매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램과 다르게 결과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냉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어떤 유저는 실제 가격이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거래할 가치에 관계없이 파이를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태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치는 그런 생태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댓글 중 어느 의견이 가장 현실적이고 파이 철학에 맞춰진 글일지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포스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뉴스의 포스팅인데요. 파이는 화폐 역할을 넘어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글로벌 금융 환경을 재편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를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는 현금을 사용을 해왔다가 이제는 대부분 크레딧 카드나 애플페이, 구글페이와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점차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레딧 카드 결제 시스템은요, 알고 보면요 1950년대부터 사용이 되어 왔던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구시대 결제 시스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5곳에서 6곳 이상의 은행과 기업을 거쳐가면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곳에 수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 과정이 섞여진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역시 이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기존의 크레딧 카드 시스템과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제약점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기타 제3자 기업과 같은 중앙화된 중재자를 완전히 배제를 하게 되고요. 대신 블록체인 상에서 분산된 노드가 거래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속도나 최종성, 그리고 거래 수수료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뛰어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누구의 검열이나 방해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이 네트워크망에서 24시간 국경과 대륙을 초월해서 언제든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큰 장점이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파이뉴스가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스텔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에서 이런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신흥시장에 수백만 명의 불안정한 통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페이 앱이라는 것을 만나면 파키스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지 자금 중개인을 통해서 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바로 스텔라 최고 제품 책임자인 이 토모 웰러가 리트윗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그런 세계를 지금 상상을 해야만 합니까? 스텔라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스텔라와 머니그램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전환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글로벌적으로 40만 개의 장소에서 이미 이것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UN 난민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460만 달러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분배를 하였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 시스템이 이미 사용 중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을 보면요. 스텔라 개발자인 지선님은 이 바이브런트 앱을 통해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또 머니그램을 통해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유로로 전환을 하고 이제 트윗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솔라나처럼 미래를 상상을 해라 지금 이런 세계관이 아니고요. 스텔라에서는 이미 글로벌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표는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화폐끼리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지점의 수를 나타낸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당시 스텔라가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줌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스텔라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표를 보더라도 이 분포도가 매우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수치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은 대부분 북미권에서만 존재했었습니다. 즉 북미권에서만 현금이나 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비트코인을 전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다른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스텔라는 USDC나 XLM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 대륙별로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등등 거의 모든 대륙과 국가에서 현금과 스테이블 코인을 수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륙을 초월해서 스텔라 블록체인이 확장이 되어 가면요. 미래에 어떤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정말 많은 해외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노동을 해서 필리핀 국내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필리핀 GDP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이 필리핀의 다수가 은행 계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필리핀 해외 노동자와 이 필리핀 가족끼리 자금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송금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고요. 또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롭질 못합니다. 또 수수료가 매우 높고요. 그래서 핀테크를 이용을 하게 돼도 핀테크 또한 수수료가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텔라의 USDC나 XLM을 이용을 해서 자산을 이동시키게 되면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몇 초 안에 매우 적은 수수료를 내고 바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USDC나 스텔라 루멘인 XLM으로 자금을 받았다면 필리핀 근처 머니그램에서 바로 필리핀 페소로 언제든지 현금으로 쉽게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필리핀 페소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다면은 잠시적으로 이 USDC 즉 미국 달러를 당분간 홀딩을 하고 있어도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XLM을 홀딩을 하고 있으면 스텔라 루멘이 우상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리핀과 같은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해보시면 이 혁신은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덱스를 통해서 형제 네트워크인 이 스텔라와 수합이 가능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파이와 이 스텔라 루멘의 충분한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이를 커뮤니티 암호화폐로 사용을 쭉 해오다가 이 파이를 현금 자산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 국가의 국민도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거래소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원화로 쉽게 수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화 거래소와 시스템이 다르죠.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유저들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하고 또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믿을 만한 거래소가 없습니다. 바이낸스 경우에는 이미 접속까지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필리핀 페소로 교환하는데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게 제공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이를 스텔라와 연결이 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파이 코인이 스텔라 루멘 또는 USDC와 또 쉽게 수합이 되어서 결국에는 머니그램을 통해서 필리핀에 살고 있다면 필리핀 페소로 쉽게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지게 되면은
파이와 필리핀 페소는 언제든지 순식간으로 서로 전환이 되는 자산이다 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필리핀이나 해외 노동자 같은 경우 더 안심하고 이 파이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파이의 우상향 가치를 믿는다면은 USDC나 스텔라 루멘보다는 파이로 홀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송금을 할 시에는 XLM이나 USDC로 전환을 해서 송금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물론 법정화폐가 필요하다면 순식간에 또 수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